근데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가방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저만의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만 제대로 보셔도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남자분들의 정석이죠. 서류 가방, 브리프 케이스 만드는 패턴 과정들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구조만 파악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서류 가방 제작하는데 의외로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만 파악하면 너무 쉬운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방 만들 때 거의 90%는 패턴 제작입니다. 정확한 패턴 제작이요. 저는 이제 일러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굳이 없으신 분은 모는 종이 사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오면 이제 진정한 공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청 이제 삶이 윤택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나만의 서류 가방 하나씩 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도 남자친구한테 한번 선물해보세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먼저 제 가방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이제 캘리백을 모티브로 만든 서류 가방이거든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작품의 패턴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구독자님은 어떤 게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사각형이 보여요. 그쵸? 이렇게 이제 큰 사각형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이제 디테일한 디자인들 때문이에요. 이런 뭐 핸들이라든지 이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시고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을 찾는 거예요. 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스티치가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바느질 자국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스티치 있는 부분을 해체하면 한 개의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그 스티치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스티치가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 이제 패턴 한 장이 나올 거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 바느질이 있네. 그럼 여기도 이제 패턴이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이제 구조와 바느질 위치를 파악을 했죠. 그러면 패턴이 몇 장 나온지도 이해가 되겠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총 5장의 패턴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이제 패턴 만드시는 게 훨씬 쉬워졌을 거예요. 지금 한 94.5% 끝났어요. 세 번째는 이제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느낌이죠. 근데 이거 더 쉬워요. 갈수록 원래 어려져야 되는데 갈수록 쉬워지네요. 풀 케이스의 디자인은 대부분 이제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사각형에 뚜껑이 덮인 이런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서류나 이제 노트북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깊이가 있는 3차원 구조입니다. 자, 이 3차원 구조를 이제 만들려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우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쵸? 가방 만드시는 분이 뭐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과 구조를 파악하고 패턴을 제작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제 일러스트입니다. 저의 생산성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여준 도구예요.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냥 모는 종이에 센치 정하셔서 그려도 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자, 먼저 가장 만만한 앞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게요. 저는 이제 태블릿 PC를 넣어야 되니까 한 그 사이즈가 기준이 됐어요. 여기를 좀 늘릴까요? 이 정도? 네, 끝이에요. 자, 앞판 패턴이 끝났어요. 5개 중에 하나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판 패턴 만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기술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뒷판 패턴이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가요. 반 했어요. 자, 여러분, 패턴 제작이 이렇게 쉬워요. 패턴 만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내가 어려운 가방을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5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5개밖에 안 되는 퍼즐 쪽 너무 쉽잖아요. 그쵸? 이제는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 뚜껑 패턴을 이어서 만들지 말고요. 옆판 제작으로 바로 가세요. 여기서 이제 뚜껑 제작으로 가면 패턴 망하는 테크트리 바로 타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옆판 높이는 당연히 이 앞판이랑 높이가 똑같아야겠죠? 그게 정상이죠? 자, 여기랑 맞춰주고 길이는 한 80mm로 할게요. 깊이를 너무 깊게 가져가지 마세요. 만약 구독자님이 조금 더 깊은 가방이 필요하면 이런 걸 이제 2개를 겹쳐서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가방 형태를 더 잘 유지시켜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느질 선이 있죠. 패턴이 이제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자, 이 연결 구조 다들 아시죠? 제가 저번 주인가 얼마 전에 이제 공유드린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은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작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가방의 형태를 이제 잘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 이제 바닥이랑 가죽 엣지 코팅을 바로 맞닿으니까 좀 빨리 마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전 단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엣지 코팅을 또 바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사용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옆판 패턴을 하나 더 복사하면 이제 옆판 패턴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밑에 패턴까지 완성하면 총 5장의 패턴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근데 우리 아까 뚜껑 패턴 안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나머지 뚜껑 플립 패턴을 완성을 해줘야지 비로소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옆에 길이를 80mm로 정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양쪽으로 이제 바느질해서 들어가면 어때요? 3mm 정도 뺀다고 하면 6mm가 총 줄어들죠. 그래서 실제 옆에 이제 간격은 74mm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 옆 모양을 봤을 때 이 뚜껑이 이 정도 라운드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일러스트로 제가 라운드 길이 구하는 방법도 포스팅 해드렸죠. 그거 보시면 이제 정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라운드를 넣어주면 한 82mm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한 82mm 정도의 길이의 뚜껑을 패턴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플립의 두 번째 패턴이 다 완성이 됐어요. 아까 옆판 패턴을 먼저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옆판의 두께에 따라서 이 플립의 그 패턴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옆판이 되거든요. 오늘 진짜 많이 알려드리네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 패턴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얼굴, 뚝배기, 이 가방의 얼굴 부분입니다. 가방의 앞판 모양이거든요. 여기에서 플립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가방의 느낌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움직여가면서 그 느낌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인 이 가방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 이 가방 뚜껑이 위치하도록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플립 패턴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아미에트 것을 한번 사봤어요, 이번에는요.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게 이쁘더라고요. 사실 이제 클래식함 때문에 샀어요. 이런 이제 잠금 장치는 회사마다 이제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만드실 때 이 잠금 장치의 사이즈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사이즈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위치를 시킬게요. 저는 이 잠금 장치 뒤에 그 한 장의 가죽을 더 덧대서 디테일함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죽 한 장만 추가한 거지만 느낌은 너무 다를 거예요. 자, 이제 핸들인데요. 핸들은 디자인이 정말 많은데 가장 일반적이고 요즘에 유행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디테일한 거에 너무 신경 쓰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처음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죽 공예가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여기는 이제 가죽 패치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핸들이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강제 패턴도 같이 만들어주고 이 안에 이제 철심도 넣어줄 겁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은 보강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금방 가죽이 마모가 되겠죠. 그럼 어때요? 다음에 또 만들면 되죠. 자, 전 텍션 보강제를 사용하고 철심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텍션 보강제 사이즈를 이제 3mm 더 작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패턴이 끝났습니다. 핸들이 어렵다 하시면 만들지 말고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면 돼요. 서류 가방처럼. 그것도 간지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가방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각이 잡혀 있지만 가죽만의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조금 유연한 보강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강제 넣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패턴만으로도 가방 제작하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서류 가방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뭐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가방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컨텐츠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